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대만 언론 자유시보에 올라온 영어 한류는 대만에서 시작되었습니다라는 기사와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뉴스 엔스타즈에 올라온 엉터리 한류 기사를 살펴보겠습니다. 한류가 지난해 영어 옥스포드 사전에 올라갔던 소식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일 것입니다. 그런데 세계의 모든 한류 기사에서 한류라는 단어의 어원은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라고 말하는 부분에 대만 언론에서 딴지를 걸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사를 보시겠습니다. 한류가 여러 방면으로 세계를 휩쓸었다는 것은 오랫동안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지난 2021년 독특한 한류 단어가 영어 사전에 들어왔습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영어권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사전으로 지난해 한국에서 40개에 가까운 단어의 등재는 한국 소프트파워의 또 다른 면모를 엿볼 수 있습니다. 영어사전에 들어온 이 한국어 단어 중 특히 한류는 대만에서 유래했기 때문에 우리의 주목을 받을 만합니다. 옥스포드 영어사전의 연구 및 시연에 따르면 새로운 영어 단어 한류는 한국어로 음역되어 한국에서는 한류로 읽습니다. 최종 분석에서 출처는 직접 한류라는 단어를 가리킵니다. 한류는 1998년 대만 중국어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2001년에 옥스포드 영어사전은 기본적으로 문맥을 분류한 문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다큐멘터리 증거는 같은 해 8월 21일자 미국 버라이어티 매거진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대만 이후 한국 열풍은 TV, 영화, 게임, 음식, 패션을 통해 중국 본토와 홍콩으로 퍼졌습니다. 풍수가 돌고 있습니다. 옛날 대만은 돈이 많았고 대만과 한국은 개도국에 속했지만 대만은 한국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한국은 대만을 넘어서는 것을 목표로 한 적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일본을 따라잡고 일본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한국의 국가체제가 모든 면에서 도약할 수 있도록 하여 화력이 넘치고 지금까지 쇠퇴하지 않는 한류의 열풍을 탄생시켰음을 이 사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은 한국어조차 압도적으로 영어 단어의 옥스포드 영어사전 요새를 무너뜨리고 있지만 대만은 은밀히 응원할 수밖에 없고 1998년 대만에서 시작된 한류의 각주가 될 뿐입니다. 다음은 뉴욕시에 본사를 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뉴스 엔스타스의 한류 기사인데 정말 미국적인 사고와 미국적인 분석을 하고 있는 한류 분석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철진한 한류 국책론을 거명하고 한류의 영향은 미군의 영향을 받았고 기독교 타령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분적으로는 꽤 디테일하게 맞는 게 있지만 칼럼 전체를 보면 이런 엉터리 한류 칼럼 기사가 없습니다. 2021년은 오징어 게임의 해였습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현상에 전 세계가 경탄하는 가운데 업계 관계자들은 오징어 게임 같은 차기 히트작이 세계 어디에서 나타날까 생각했습니다. 아시아 대륙은 전 세계 팬들과 함께 대중문화 자산을 양산해온 풍부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산업마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데드라인 기사는 다음 오징어 게임과 같은 센세이션을 일으킬 아시아 시장에 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들은 업계 전문가 패널에게 답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좀 더 체계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었습니다. K-팝과 K-드라마를 세계적인 현상으로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황동혁이 한국 방송사들에게 10년 넘게 제작 요청에 실패한 후 넷플릭스와 함께 오징어 게임을 만들었지만 다음 스트리밍 1위는 아시아 시장 어느 곳인지 궁금해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오징어 게임과 세계적으로 매력적인 K-팝 및 기타 K-드라마와 같은 다른 인기 있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제 생각은 항상 최고조에 달하는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한 측면은 그것이 얼마나 세계 시장에 집중되어 있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국제적으로 알려진 K-팝 그룹은 실제로 한국 현지인에게는 거의 이름이 없는 그룹이라는 K-팝 해외 팬 사이에 거론되는 일반적인 내부 농담입니다. 한국 대중에게 실제로 인기가 있고 매년 봄마다 한국 노래 차트에 다시 등장하는 버스커버스커의 벚꽃엔딩을 한번 들어보면 한국 사람들의 취향이 해외 팬들과 얼마나 다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의 취향이 얼마나 다른지 보여줄 것입니다. 외부를 향한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방향은 다음과 같습니다. 오징어 게임도 원래 이런 격차를 겪었는데 한국 방송사 임원들이 오징어 게임의 컨텐츠가 너무 끔찍하고 내수용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해 10년 넘게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외부에 대한 이러한 초점은 봉준호의 기생충에서 블랙핑크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결국 20년 전으로 돌아가면 팬들이 K-팝의 1세대라고 부르는 것으로 돌아가면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거의 없는 미국 대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후 방탄소년단이 그래미에 초대될 거라고는 누구도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는 어떻게 이러한 고품질 엔터테인먼트 자산을 만들 수 있었을까요? 모두 정부의 강력한 지원 덕분입니다. 한국의 산업이 일반적으로 작동하는 방식의 또 다른 흥미로운 측면은 모든 것이 심지어 삼성이나 LG와 같은 대규모 기업을 포함하여 정부의 막대한 후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 논리는 방송국이 정부 후원을 받는 엔터테인먼트 산업에도 적용되며 이는 당연히 어떤 K-드라마의 제작과 어떤 K-팝 그룹이 노출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제가 앞에 한국 방송사에서 오징어 게임을 거부한 것에 대해 말한 것을 기억하십니까? 즉 오징어 게임은 본질적으로 대중에게 적합하지 않는 소재로 정부에서 거부되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엔터테인먼트에 그토록 많은 지원을 쏟아부었을까요? 간단히 대답하면 소프트파워의 확산을 늘리기 위해서입니다. 국가는 일반적으로 군사력을 의미하는 하드파워를 통해 세계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소프트파워, 즉 해외에서 자국에 인식되는 방식을 통해서도 영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파워는 미디어나 문화의 측면을 통해 전파될 수 있습니다. K-뷰티 제품에 팬이 있습니까? 그것은 외부에 알려져 있지만 태국 정부가 해외 태국 음식점을 후원하는 경우와 같이 음식의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어제 저녁에 먹었던 그 태국 음식은 태국 정부가 후원하여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나라에 대한 행복한 감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국의 영화, 드라마, 대중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류의 흥행은 우연이 아닙니다. 문화기술은 한국의 이수만에 의해 만들어진 SM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빅3 K-팝 기획사 엑소, 레드벨벳, NCT 그리고 에스파를 만들어냈습니다. 뉴요커에 따르면 이수만과 그의 동료들은 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K-팝 아티스트를 대중화하는 데 필요한 단계를 목록화한 문화기술 매뉴얼을 제작했습니다. 매뉴얼은 모든 SM 직원이 교육을 받습니다. 가르치기, 외국 작곡가, 프로듀서, 안무가를 어떻게 데려오는지, 어느 나라에서 어떤 코드 진행을 사용해야 하는지, 가수가 특정 국가에서 착용해야 하는 정확한 아이섀도우 색상, 정확한 손동작, 그리고 비디오에 사용할 카메라 앵글까지 매뉴얼에 있습니다. 한국의 대중음악 발전과 더불어 한국은 봉준호의 작품이 빙산의 일각에 불과한 풍부한 영화적 전통으로도 유명합니다. 한국은 또한 수십 년 동안 전 세계의 많은 미디어 목록의 필수품이 된 인기 있는 K-드라마로 한류 또는 한류 열풍을 타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엔터테인먼트를 만드는 방법에 대한 깊이 있는 지식과 함께 가장 큰 스트리밍 히트작이 한국에서도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까? 이제 더 심각한 주제인 서구의 영향으로 넘어갑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한국전쟁 이후 한국은 주둔하는 군대로 인해 많은 미국의 영향을 받아왔습니다. 또한 한국에는 상당한 기독교 인구가 있으며 이는 스토리텔링 전통도 형성합니다. 오징어 게임의 시리즈를 깨는 넷플릭스 차기작 지옥도 한국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시리즈는 정확한 날짜까지 범죄자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데 3명의 미스테리한 괴물에 대한 경찰 수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영향을 받는 생각처럼 들리지 않는다면 나는 그것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수년 동안 서구의 영향을 많이 받았지만 한국 전체는 여전히 그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오징어 게임과 같은 토너먼트에 참가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로 결정한다면 구글 지도가 원하는 만큼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될 것입니다. 한국 정부가 외국 기업이 나라 전체를 안다고 생각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방문하신다면 반드시 한국의 네이버 지도를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음 국제 드라마는 어느 나라가 세계적인 히트를 하게 될까요? 내 추측을 묻는다면 일본입니다. 위의 각 요점을 살펴보고 일본이 차세대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현상을 창출할 다음 국가가 될 수 있는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넷플릭스가 대규모 일본어 확장을 공개하면서 라이징 선의 땅이 우리가 희망을 가져야 할 곳이라고 믿을 이유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칼럼에서 일본이 차기 한류 진원지라 생각하는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세계 3대 엔터테인먼트 시장이고 많은 애니메이션 작품이 있으며 일본도 미군이 존재했으며 그것의 영향을 받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이 유역에 기반을 둔 매체에서 이런 한류 기사가 퍼지게 되면 다시 한류는 국가 정책 때문에 커졌고 미국의 영향과 기독교의 영향을 받았다라는 기사들이 베껴쓰기 될 것이 뻔합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다면 거짓말이지만 어느 한 나라도 문화정착에 국가지원금을 쓰지 않는 나라가 없었고 선진국들은 자신의 나라의 문화를 퍼뜨리기 위해 각국의 문화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한국도 그 수준으로 문화의 지원을 하는 것이지 따로 K-팝, K-드라마, K-무비를 콕 찍어서 지원하는 것이 아닌데도 일본이 주장하는 한류 국책론을 그대로 말하면서 한류의 원인으로 이야기하는 건 수박 겉핥기식 칼럼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태국의 요리와 한류를 비교하는 것도 웃긴 일이고 어쨌든 우리는 다양한 시각으로 한류에 대해 봐야 하지만 이런 기사는 비판을 하고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가장 바보같은 분석이 한류가 커져서 소프트파워가 강해진 것을 소프트파워를 강화하기 위해 한류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